지난주 70세 김철수 어르신은 작은 변화 하나를 놓치지 않아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화장실에서 조금씩 달라진 점을 발견했죠.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권해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일기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해서 수술 후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45년간 소아기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돌본 이도현입니다. 저도 올해 72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죠. 그래서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대장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경고 신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겠다 싶으시면 저장해 두세요.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찾아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대장암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자동차 엔진에 빨간 경고등이 켜져도 모르고 계속 달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살짝 이상하다 싶어도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죠. 우리나라 60세 이상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75세 이후엔 더욱 급격히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오랫동안 쌓인 음식 습관의 영향입니다. 둘째, 장 운동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천천히 자랍니다.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해서 암으로 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P3 해결 방안의 전체 개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경고 신호는 모두 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 앞에서, 식사할 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변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죠. 세 번째는 배 부분의 불편함입니다. 네 번째는 체중과 식욕의 변화고요. 5번째는 전신에 나타나는 피로감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들이니까 함께 알아봅시다. 식물을 키울 때도 잎이 시들거나 색이 변하면 물을 주거나 햇빛을 옮겨주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변이 가늘어지거나 모양이 달라졌다면 주목하세요. 마치 치약을 짜듯이 가늘고 길게 나온다면 장에 무언가 막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생 변비였던 분이 갑자기 설사를 하거나 반대로 평소 괜찮던 분이 며칠씩 변이 안 나온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3주 이상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혈변과 점액입니다. 변에 빨간 피가 섞여 나오거나 끈적한 점액이 묻어 나온다면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대장암도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치질과 대장암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질은 주로 변을 볼 때나 직후에 선명한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반면 대장암은 변과 섞여서 어두운 빨간색을 보입니다. 또한 점액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는 매일 이런 환자분들을 봅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복부 불편감입니다. 명치나 배꼽 주변이 계속 묵직하거나 가스가 자주 찬다면 확인해 보세요.
식사 후에 더 심해지거나 밤에 잠을 깰 정도로 불편하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 든다면 주목하세요. 마치 볼일을 다 보지 못한 것 같은 답답한 말입니다. 이런 증상을 잔변감이라고 합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체중과 식욕의 변화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3kg 이상 빠진다면 주의하세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로감과 빈혈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어지럽다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손톱이나 아래 눈꺼풀이 평소보다 하얗게 보인다면 빈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68세 박영희 어르신은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개월 전부터 변이 가늘어지고 가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처음엔 치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액도 함께 나오고 체중이 줄어들자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대장암 2기로 진단받아 수술 후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며칠 더 지켜보시고 계속된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변을 보는 횟수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줄어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평소와 다른 패턴이 3주 이상 계속되면 확인이 필요해요. 둘째, 혈변과 점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끈적한 점액이 함께 나온다면 주의하세요. 치질과 헷갈리기 쉽지만 어두운 빨간색이나 점액이 함께 나온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복부 불편감과 잔변감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가스가 자주 차거나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복부 팽만감 등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넷째,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식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달에 3kg 이상 빠지거나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없게 느껴진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피로감과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거나 손톱, 눈꺼풀이 하얗게 보인다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하나씩 있어도 오래 지속되면 확인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몸은 각자가 가장 잘 알아요. 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평상시와 다른 점이 있나 살펴보는 정도면 됩니다. 작은 노트북을 하나 마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간단히 적어두세요. 병원에 갈 때 의사에게 보여주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며칠 전부터 아팠다보다는 3월 15일부터 배변 후 잔변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죠. 검사를 받을 때는 복용 중인 약물을 모두 알려주세요. 혈압약이나 혈당약, 심지어 영양제까지도 말입니다. 이런 약물들 중에는 검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들은 내시경 검사 전에 미리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 전날 저녁부터는 의사가 안내해 준 식단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면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해요. 검사 전 약을 먹는 것이 힘들어도 꼭 지키셔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었다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 확률이 2-3배 높아져요. 50세부터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45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검사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도 있어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검사 받는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기억도 나지 않아요. 다만 검사 후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용종이 발견되더라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어요. 설령 암이 발견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1기, 2기는 90% 이상, 3기도 70% 이상 완치됩니다. 무엇보다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가족과 상의하고 함께 병원에 가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가족들도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조 발견만 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예방도 중요합니다. 평소 식습관을 개선하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고기를 드세요. 하지만 갑자기 식단을 바꾸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오늘 알려드릴 5가지 경고 신호는 모두 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 앞에서, 식사할 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검사나 복잡한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변의 모양, 색깔, 나오는 횟수가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변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입니다. 피나 점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배 부분의 불편함입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는 체중과 식욕의 변화고요.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입맛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에 나타나는 피로감입니다. 이전보다 쉽게 지치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거나 스트레스, 식습관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들이니까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 해시태그 시니어를 위한 대장암 조기 발견 경고 신호와 예방관리법. 지난주 70세 김철수 어르신은 작은 변화 하나를 놓치지 않아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화장실에서 조금씩 달라진 점을 발견했죠. 변이 평소보다 가늘어지고 가끔 붉은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걱정해서 권했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말이죠. 김철수 어르신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병원 가기가 번거롭고 돈도 들고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대장암 1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해서 수술 후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지금도 말합니다. 며느리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요. 45년간 소아기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돌본 이도현입니다. 저도 올해 72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죠. 그래서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젊은 의사들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걱정을 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저는 환자이면서 동시에 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대장암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심지어 2기, 3기라도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빨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경고 신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겠다 싶으시면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특히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하세요. 나중에 다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장암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자동차 엔진에 빨간 경고등이 켜져도 모르고 계속 달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살짝 이상하다 싶어도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갑니다. 저도 환자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증상을 느꼈지만 병원 가기를 미뤄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 진작 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10년 전보다 30%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75세 이후엔 더욱 급격히 증가합니다. 저희 병원에만 해도 하루에 대장암 환자분이 서너 분씩 오십니다.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이세요. 왜 그럴까요? 첫째, 오랫동안 쌓인 음식 습관의 영향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기름진 음식, 육류 위주의 식단이 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장 운동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죠. 셋째,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몸이 암세포와 싸우는 힘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에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더욱 위험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예전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 등등 말입니다. 또 활동량도 줄어들죠. 젊을 때처럼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천천히 자랍니다.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해서 암으로 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5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 80세가 넘어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수술 후 더 건강해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식습관을 개선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오히려 전보다 몸 관리를 더 잘하게 되신 거죠. 오늘 알려드릴 5가지 경고 신호는 모두 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 앞에서, 식사할 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검사나 복잡한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변의 모양, 색깔, 나오는 횟수가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변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입니다. 피나 점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배 부분의 불편함입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는 체중과 식욕의 변화고요.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입맛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에 나타나는 피로감입니다. 이전보다 쉽게 지치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거나 스트레스, 식습관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들이니까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건강한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늘 내 몸은 어떤가 하고 살펴보세요. 식물을 키울 때도 잎이 시들거나 색이 변하면 물을 주거나 햇빛을 옮겨주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면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안 배관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잘 안 빠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면 미리 점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배관, 즉 장도 미리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더 무서워요. 알고 있으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으로 여러분은 이미 많은 분들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변이 가늘어지거나 모양이 달라졌다면 주목하세요. 마치 치약을 짜듯이 가늘고 길게 나온다면 장에 무언가 막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변은 바나나 정도의 굵기와 모양이어야 해요. 연필처럼 가늘거나 조각조각 나눠져서 나온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 변을 본 후에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부끄럽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변은 건강이 거울입니다. 색깔은 어떤지, 굵기는 어떤지, 이상한 것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또한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생 변비였던 분이 갑자기 설사를 하거나 반대로 평소 괜찮던 분이 며칠씩 변이 안 나온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3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왜 3주일까요?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음식 때문이라면 보통 1-2주 안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해요. 변을 보는 횟수의 변화도 살펴보세요. 평소 하루에 한 번 보던 분이 갑자기 하루에 3번, 4번 보게 된다거나 반대로 3-4일에 한 번꼴로 줄어든다면 주의하세요. 각자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혈변과 점액입니다. 변에 빨간 피가 섞여 나오거나 끈적한 점액이 묻어 나온다면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치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저도 외래에서 치질인 줄 알았는데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대장암도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치질과 대장암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피의 색깔을 보세요. 치질은 주로 변을 볼 때나 직후에 선명한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화장지에도 선명한 빨간색이 묻어나죠. 반면 대장암은 변과 섞여서 어두운 빨간색을 보입니다. 마치 검붉은 색이라고 할까요? 또한 점액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액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까? 정상적으로도 소량의 점액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양이 많아지거나 색깔이 이상하다면 문제입니다. 특히 노란색이나 초록색 점액이 나온다면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는 매일 이런 환자분들을 봅니다. 오히려 빨리 와서 확인받는 것을 더 좋아해요. 지금까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같은 나이대의 친구분들이나 형제 자매분들께 보여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과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복부 불편감입니다. 명치나 배꼽 주변이 계속 묵직하거나 가스가 자주 찬다면 확인해 보세요. 가스가 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평소보다 훨씬 자주 차거나 심한 불편감을 준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 더 심해지거나 밤에 잠을 깰 정도로 불편하다면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하게 부르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배가 불러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특히 바지나 치마가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 계속 든다면 말입니다. 특히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 든다면 주목하세요. 마치 볼일을 다 보지 못한 것 같은 답답한 말입니다. 이런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잔변감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왔는데도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든다거나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다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검사가 필요합니다. 복통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배꼽 아래쪽이나 왼쪽 아랫배에 둔한 통증이 자주 온다면 주의하세요. 이런 통증이 며칠에 한 번씩 반복되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더 심해진다면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떨 때 아픈지 메모해 두시면 병원에서 진단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체중과 식욕의 변화입니다.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3kg 이상 빠진다면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중 변화를 정확히 알려면 체중계가 있어야겠죠? 없으시다면 하나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체중을 재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옷을 입기 전에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식욕의 변화도 살펴보세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맛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육류나 기름진 음식이 갑자기 싫어진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입맛이 변하는 것도 몸에서 보내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기 어려워진다거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할 증상입니다. 또한 식사 후 더부룩함이 평소보다 오래 지속된다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피로감과 빈혈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어지럽다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평소 쉽게 오르던 계단이 힘들어졌다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쉬어야 한다면 빈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톱이나 아래 눈꺼풀이 평소보다 하얗게 보인다면 빈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울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서 안쪽 색깔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분홍빛을 띠는데 빈혈이 있으면 하얗게 보입니다. 손톱도 눌렀다 놓았을 때 빨리 분홍색으로 돌아와야 정상이에요. 실제로 68세 박영희 어르신은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개월 전부터 변이 가늘어지고 가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처음엔 치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액도 함께 나오고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4kg이나 빠진 거예요. 박영희 어르신은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기가 두렵고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걱정해서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대장암 2기로 진단받아 수술 후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박영희 어르신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4세 이순자 어르신은 6개월 전부터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잔병감이 있었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식욕도 떨어지자 검사를 받았죠. 역시 대장암이었지만 조기 발견해서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며칠 더 지켜보시고 계속된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너무 빨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늦어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죠. 둘째, 혈변과 점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복부 불편감과 잔병감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넷째,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식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피로감과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평상시와 다른 점이 있나 살펴보는 것이죠. 검사를 받을 때는 복용 중인 약물을 모두 알려주세요. 혈압약이나 혈당약 중에는 검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 전날 저녁부터는 의사가 안내해 준 식단을 지켜주시고요.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었다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0세부터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가족과 상의하고 함께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만 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의 비결은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처럼, 박영희 어르신처럼, 이순자 어르신처럼 말이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72세입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이면서 동시에 여러분과 같은 시니어입니다. 그래서 더욱 절실히 느끼죠. 건강이 소중함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어요. 몸이 아프면 그냥 참고 지나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살펴보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울을 볼 때도 얼굴색이나 눈꺼풀 색깔을 확인해 보시고요. 체중계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몸무게를 재어보세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만 만들면 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몸무게를 재고 거울을 보면서 몸의 변화를 확인하는 거죠. 한번 정하면 잊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알려주시고 자녀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도 확인해 보자고 말하세요.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서로 확인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건강 정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정보만으로는 소용없어요.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내일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변의 모양과 색깔을 확인하는 것만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체중을 재어보고 그 다음 주에는 복부 불편감이 있는지 살펴보는 식으로 말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포기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제 몸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72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죠. 또한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귀찮아도 해야 할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시니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관리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80세가 넘어서도 20대 못지않게 활기찬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해 봅시다. 내일 화장실에서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한 번만 더 살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첫걸음이 가장 어려운 법이니까요.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할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의 작은 관심이 내일의 큰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같은 나이대의 친구분들이나 형제 자매분들께 보여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검사받고 괜찮았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